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정리 및 국민연금 예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국민연금은 일단 만 18세, 60세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납입기간은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60세까지 의무 가입을 하고 수령 나이인 65세 전까지, 즉 61세부터 65세까지는 추가 납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9%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듯이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의 재직세는 이 중에 본인이 4.5%, 그 다음에 회사가 4.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65세 이후인데 출생년 월일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다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좀 불리한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수령 시기는 조절이 가능한데요. 가령 우리가 65세가 수령 나이라고 하면 앞으로 마이너스 5세까지는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6%씩 감액해서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 65세에서 66세, 67세식으로 수령 시기를 늦출 시기에는 매년 7.2%의 연금액이 증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즉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보다 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 감액될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7.2%씩 연금액이 증액되는 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평균 수명 시기를 고려를 해보면 어떤 최적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노령연금, 즉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10년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외에 가입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금액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 즉 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본인 연금을 포기를 하고 유족연금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40에서 60% 정도를 가져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본인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유족연금, 즉 40에서 60%로 줄어든 유족연금의 다시 30% 수준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뭔가 약간 불합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40%, 10에서 20년이면 50%, 20년 이상 가입 시에는 사망자의 연금의 60%를 가져가게 되는데 요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다시 나중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 연금을 가지고 있고 유족연금, 즉 이렇게 쪼그라든 40에서 60%에 다시 30%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재혼 시의 권리 소멸 같은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1과 2를 봐서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유족연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반반씩 분할해서 가져가는 분할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21년도 기준으로는 수령연금의 185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도 가하지 못하고 보장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산출식을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노령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인데요. 이 부양가족연금은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3천 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17만 5천 원. 인당이고 요거는 연간이니까 요거를 다시 12로 나누면 굉장히 작은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 기본연금액이 나오는데 이 기본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어떤 비례상수, 즉 소득 대체율을 반영한 비례상수 곱하기 국민연금 가입자 월급 A, 그다음에 본인의 가입 기간 총 가입 기간을 통틀어서 평균 월급을, 즉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B값, 거기에 20년을 초과했을 경우, 즉 20년 하고 3개월을 가입을 했으면 요 N이 3이 되겠죠. 즉 매년 5%씩 증액이 되는 식, 이렇게 해서 본인의 소득, 그 다음 평균 소득, 그 다음에 가입 기간에 따라서 비례하는 기본연금액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요 C값은 매년 법령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고 점점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값은 납입 기간이 10년, 20년 이하에서는 20년 대비 부족한 개월수를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20년일 때 요 개수가 1이라고 하면 10년이 되면 요 개수는 50에 해당되는, 즉 50%에 해당되는 0.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 비하고 납입 기간 N이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인자이게 되고 그 중에 납입 기간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5%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연금 납입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날까지 추납이 가능하니까 현재 추납제도는 10년까지는 추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 지급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계산할 때 사용했던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급인 A값, 이 A값보다 초과하는 수익이 있을 때 그 수익의 초과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A값이 200만 원이면 나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 5%의 감액, 즉 5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400만 원이게 되면 이 5만 원 플러스 다시 100만 원에 10%, 10만 원, 즉 15만 원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받고요. 금액의 감액 한도는 2분의 1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원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산출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연도별로 연간 개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납부 기간별로 계산식과 대체 소득률을 위한 비례상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 대체율 7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C값은 2.4로 돼 있고 계산식은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0.75B를 계산했고요. 이 M이라는 거는 총 가입 월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20 곱하기 12달 값이 되는 거고 M5는 이 구간 중에 제가 98년도 1년만을 가입을 해당됐다라고 하면 이 M은 1 곱하기 12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 6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C값이 1.8로 계산돼 있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입했던 기간을 우리는 M2라고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13개월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13개월 나누기 아까 20년 20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2008년에는 50% 소득 대체율 50%에 해당되는 1.5를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27년 현재 진행형이죠. 이때는 이 소득 대체율을 매년 0.5%씩 감소. 따라서 이 C값을 0.015씩 감소해서 2028년 이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40%가 나오고 C값은 1.2로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B의 C인데 이 C가 구간별로 바뀌게 되고 구간별로 가입한 본인의 가입 월수의 총 가입월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에 최근에 2008년이죠. 네. 2008년부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서 출산을 하면 자녀 수에 따라서 가입 월수를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B값은 A에 준해서 표현을 해주고 군복무는 B값을 0.5A에 비례해서 추가를 해주고 있고 군복무 기간이 2008년 이후 입대를 했으면 6개월을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urst, C-Military라고 되어 있는 이 계수는 가령 2028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C값은 1.25 계산을 하고 현재 뭐 2022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2년에 해당되는 이 C값을 여기에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대체율은 사실상 좀 미스리딩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A 값과 B 값을 동일한 값으로 놓고 4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 C 값을 1.8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이 같고 40년 N을 40년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면 그때 나온 값이 A의 60%가 나옵니다. 즉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평균 소득을 우리가 불입을 하고 무려 40년간을 불입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 대체율이고 이때의 이 A 값은 당연히 또 총 월급이 아니라 우리 기본급에 해당되는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요거의 절반 30%, 즉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40년 기준으로 기본급에 해당되는 거에 60%, 50%, 40%를 받는 거니까 이 40% 계산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 헤치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2에서 50이라는 거는 우리 자녀 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출산 자녀, 여기 있네요. 두 자녀일 경우는 12개월, 세 자녀 30개월, 네 자녀 48개월, 다섯 자녀 이상은 5개월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 군입대는 6개월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12개월까지 인정되는데요. 상한 70만 원으로 해서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돼서 본인이 25%, 국가가 75%를 전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죠. 만약에 우리가 이 99년부터 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계산하는 식이 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즉 여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은 별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제하고 나면 수식이 이 부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C 곱하기 A 플러스 B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N값의 형태로 굉장히 단순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다양한 자료들과 다양한 설명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A값. A값을 연도별로 다 산출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21년 11월 기준으로 약 254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A값을 계산할 때 253만 9,734원을 하게 되고요. 그 전년도에는 243만 8천원. 이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B는 가입기간 중에 본인 우리 월급 평균인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월급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재 물가로 환원한 다음에, 즉 재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 재평가율이 국민연금 사이트에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방문하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0년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19년도는 1.04일입니다. 즉 19년도의 월급은 1.04만큼 곱한 값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된 값을 20년 월급과 산술 평균을 하겠죠. 즉 요 값들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값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988년은 6.7배이네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국민연금의 계산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많은 설명들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많은 곳에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방문을 해서 쭉 훑어보시면 국민연금액을 예상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국민연금 예상액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초간단으로 보겠습니다. 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 연금 노후 준비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 상태로 바뀝니다. 그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과 예상 금액을 알려줍니다. 특히 예상 금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미래 가치 4.1 또는 현재 가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설계 중에 국민연금 알아보기에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테이블과 같은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즉 저의 현재 기준으로 예상금액 또는 소득 상승률을 3.2%, 4.1%, 4.9%일 때의 예상 연금액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급 개시 연월일, 그 다음에 A값, B값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습니다. 수급 상승률 1%가 임의 값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설계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를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에 어떤 금액을 납부를 했고 비권한에는 어떤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